26강에서는 해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일단 용어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열공간과 행공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은 용어를 소개부터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행렬 A를 열벡터 노테이션으로 한번 표기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행벡터 노테이션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각각 열벡터고요. 이것들은 각각 행벡터예요. 그랬을 때 열공간은 이렇게 COL 한 다음에 A라고 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팬 A의 열 벡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공간은 row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스팬 행벡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9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마 다음에 증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심심할 때 증명해 보시고요. 지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증명한 거기는 한데 이 열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새롭게 표현을 해볼게요. 말이 조금 길어져서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별말은 아니에요. 결국에 이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이 자명의 만을 가지려면은 이 A가 가역행렬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열 벡터들이 선형적으로 독립이라면 그것들을 선형적으로 결합해서 0벡터가 되게 하는 그 개수값들이 0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0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 자명의 만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면 자명의 만을 가지는 게 되겠죠. 그런데 열 벡터가 선형 독립이라는 말은 칼럼 스페이스는 그 열 벡터들의 스팬이니까 그들을 원소 중 0이 되게 하는 애들 중에서 그 개수값들, 스팬의 개수값들이 0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히 선형 독립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이 역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이 자명의 만을 가지면은 이걸 만족하는 것은 x값이 0밖에 없다는 거고 그 말은 이들의 선형 결합이 0이 되는 게 이 x값이 0밖에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선형 독립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이 자명의 만을 가지면은 그 A는 가역행렬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역행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났죠. A의 열 벡터가 선형 독립이면 A는 가역행렬이고 선형 독립이 아니면 A는 가역행렬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역행렬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행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열 벡터뿐만 아니라 행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이면 A는 가역행렬이에요. 필요충분 조건 만족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A의 행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트랜스포즈 입장에선 A의 열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A의 트랜스포즈의 열 벡터는 선형 독립이니까 A의 트랜스포즈는 가역행렬이네요? 그런데 트랜스포즈가 가역이면 원래 A도 가역이 되죠? 그래서 행 벡터가 선형 독립이어도 A는 가역이 되죠? 쉽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시간 문제 때문에 못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선형 독립에 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선형 독립인 집합이 있을 때 그 벡터들의 스팬 중에서 임의의 원소를 고르면 당연히 그 벡터들을 각각 스칼라 베에서 더한 거, 그러니까 결국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는 이 스칼라 값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일단 벡터 v를 스팬에서 가져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 벡터 v는 이 v1부터 vn까지의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 개수 값들이 몇인지는 모르니까 그 개수들을 x1, x2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v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선형 결합의 꼴로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 개수들의 값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행렬 A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이 벡터 v1부터 vn까지를 다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 A예요. 열 벡터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행렬 X를 이 개수들을 이렇게 세로로 배열한 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의 식은 행렬로 표현했을 때 AX는 V꼴로 나오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이런 사실을 배웠죠. 이런 행렬 A가 있으면은 이걸로 이렇게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을 만들면 이것의 해는 어떨 때 자명해만을 가지나요? 그렇죠. A가 가역 행렬일 때 자명해를 가지죠. 근데 다른 조건도 있었어요. 어떨 때였죠? 그렇죠. 이 A로 이루어진 이 열 벡터들 이것들이 전부 다 선형 독립일 때, 그러니까 결국 V1부터 Vn까지가 선형 독립일 때 자명해를 가졌죠? 그런데 가정에서 지금 V1부터 Vn까지는 선형 독립이라고 이미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충족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 해는 자명해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가역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가 가역행렬이면 이런 일반적인 선형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양변에 이렇게 A의 역행렬을 곱해서 소거시키면 유일한 해를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이런 V의 개수값들로 가질 수 있는 이 해가 유일하다는 말이 되니까 그 스칼라 값이 유일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이 법칙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이 스팬 집합에서 벡터 V 말고 또 다른 벡터 W를 꺼냈다고 했을 때 이 W 벡터를 아까 여기 V처럼 쭉 선형결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개수들이
아까 원래 V의 개수들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각각 자기마다 고유의 유일한 그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일하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벡터 W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네들의 개수값들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스팬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개수값들이 서로서로 다 다르니까 이 개수값들을 그 벡터들의 이름으로 해도 헷갈리지 않겠죠. 다 다르니까 동명이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값들을 이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이 휘어진 좌표계에서의 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직교 좌표계는 사실은 이 집합 S가 스탠다드 유닛 벡터였던 거예요. E1, E2 이렇게요. 1,0이랑 0,1은 당연히 선형적으로 독립이죠. 여기 0이니까 얘를 아무리 뭐 상수배도 얘를 만들 수가 없죠. 얘도 뭐 상수배도 뭐가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은 스팬 E1, E2는 어차피 서로 독립인 벡터를 두 개 가지고 스팬하면은 2차원이 나오죠. 그럼 여기 스팬 안에 있는 원소 V에 대해서 이 V는 얘네들의 개수값들로 불러주기로 했죠, 이름을. 왜냐면 그렇게 불러도 그 개수값들은 항상 유일하니까 이름으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벡터 V를 A, B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결국 A, B는 이 직교 좌표계에서 1,0에는 A만큼 상수배를 하고 0,1에는 B만큼 상수배를 해서 두 개를 더해준 거니까 여기가 A, B가 찍히는 거겠죠. 그래서 좌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이렇게 스탠다드 유닛 벡터처럼 서로 직교하지 않아도 선형 독립이기만 하면 그들의 개수값을 좌표처럼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정리죠. 그러니까 벡터 V1과 V2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도 어차피 벡터 V1과 V2의 스팬은 2차원 평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 2차원 평면상의 임의의 점 V에 대해서 벡터 V1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스칼라 배를 하고 벡터 V2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스칼라 배를 해서 이 벡터 V를 만들 수 있는지 이 개수값들을 A, B라고 해서 좌표로 쓰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유일하니까. 그러면 이제 동차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집합의 성질에 대해서만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동차 연립 선형 방정식의 한 해가 x0라면 이것의 스팬 또한 ax는 제로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스팬이란 게 뭐죠? 스팬은 결국에 x0를 상수배한 거겠죠? 그런데 x0는 이 ax는 제로에 해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 스팬의 임의의 원소 cx0에 대해서 이것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스칼라배는 앞으로 빼서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결국은 0이 되죠? 이것도 0 벡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전부 다 이거 세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원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일반적인 연립선형 방정식 AX는 B의 해집합 W는 이거랑 같은 개수를 가진 동차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집합 V랑 원래 연립선형 방정식의 어떤 한 해 X0에 대해서 이 동차식의 해집합의 원소에 이 원래 방정식의 한 해를 더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 원래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원래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집합은 그 연립선형 방정식의 동차식의 해집합에다가 원래 방정식의 해를 하나 더해준 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것을 보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 두 가지로 쪼개서 증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집합이 이쪽에 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대로도 속하는 걸 증명하면 돼요. 이 집합이 여기에도 속하고 이번엔 반대로 이게 여기에 속하면은 어차피 양쪽으로 다 속하니까 결국엔 같다는 걸 증명한 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볼까요? W를 AX는 B의 해집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V를 같은 개수를 가진 동차식의 해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혹시 해집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W는 결국에 AX는 B라는 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거고요. 이 V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X0는 AX는 B의 어떠한 한 해라고 하죠. 뭐 말을 길게 적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W의 한 원소라는 뜻이죠. X0가 W의 원소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겠죠. 해니까. 그리고 X0 플러스 V라는 집합을 정의하죠. 이 집합은 V의 각 원소에다가 X0를 더한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W랑 이 두 집합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증명하기 전이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W는 그냥 이것의 해집합일 뿐이고 이거는 그냥 이거고 그냥 두 개 아예 다른 집합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 1번 방향부터 보여볼까요? 이 W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X가 만약에 X0 플러스 V라는 집합에다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그쵸? 이 w가 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가 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x-x0라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원소는 과연 V에 들어갈까요? V에 들어가려면 이 동차식이 해여야 하죠. 그럼 이것을 이 x에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V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번 0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까요?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x는 w의 원소고 w라는 것은 아까 ax는 b라는 식의 해집합이니까 ax는 b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ax0도 ax는 b의 어떤 한 해니까 이것도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0이 나오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x와 x0는 이 방정식의 해니까 이걸 만족해야 되고 결국 둘 다 이 값이 b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x0 플러스 v라는 집합은 어떤 꼴을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쵸? x0에다가 이 v 속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더한 거, 이런 꼴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x0에다가 v의 원소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죠.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증명한 게 뭐였죠? 지금 이게 v의 원소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x-x0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0이 나왔으니까 이건 v의 원소가 맞아요. 그래서 x0에다가 이 v의 원소인 x-x0를 이렇게 더하면 이 원소는 당연히 이렇게 x0에다가 v의 원소를 더한 꼴이니까 x0 플러스 v라는 집합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x0와 여기 마이너스 x0가 이렇게 날아가고 결국에는 x만 남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x가 x0 플러스 v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w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결국에는 이 집합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니까 이 말이 증명이 되었죠. 그럼 반대로 2번도 증명해 볼까요? 이건 더 쉬워요. 모든 원소 x0 플러스 어떤 v, 이 집합에서 꺼낸 의미의 원소에 대해서 이 원소가 또 w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엔 무슨 소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원소에서 하나 뽑았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w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만 증명하면 이렇게 포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a에다가 x0 플러스 v라는 것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죠, 일단. 그런데 이것은 b가 나오지 않나요? 왜냐면 x0는 ax는 b의 해니까요. 이쪽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왜냐면은 v는 ax는 0의 해니까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 v라는 것은 이쪽 v집합에서 뽑아낸 원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b가 되죠. 그러면은 a에다가 이 원소를 곱했더니 b가 나왔다는 것은 이 원소 자체도 어차피 이 ax는 b라는 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ax는 b라는 식의 해를 모아놓은 해집합이 바로 w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된다면 이 원소는 당연히 w에 속하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따라서 이 두 집합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